한국에 뭐가 있겠어? 스마트폰 말고 볼 건 없지. 미국의 미나와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는 한국을 두고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소문만 믿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대할 거 하나 없을 텐데라며 시큰둥해하던 두 사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믿기 힘든 광경과 마주치는데요. 과연 이들이 생각했던 볼품없는 나라가 맞을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나이고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멋진 신기술 제품을 만들고 발명가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솔직히 뭘 기대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사실 조금 긴장했어요.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 제 주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얘기만 했었어요. 한국이 기술이 뛰어나다고 스마트폰이나 만들겠지. 또는 그 나라 사람들은 항상 일만 하고 딱딱해서 재미없을걸.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편견이 생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정말 그럴까? 직접 가보면 다를까? 제 여행 파트너인 알레산드로가 바로 뒤에서 따라왔어요. 알레산드로는 이탈리아 출신인데 역시 기술 전문가예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 별로 기대가 없는 것 같았어요.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는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유럽이 기술 면에서는 최고지. 한국은 뭐 그저 카피나 하고 따라가는 수준이야. 라며 계속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12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저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긴 여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설렘과 불안감이 함께 밀려왔죠. 공항에 들어서자 밝은 조명과 반짝이는 바닥이 우리를 맞았어요. 모든 게 깔끔하고 새롭게 느껴졌죠. 벽에 붙은 커다란 스크린에는 비행기 이착륙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고 로봇들이 조용히 돌아다니며 여행객들의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마치 SF 영화 속 장면 같아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와, 저 로봇 좀 봐요. 사람들한테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신나서 가리켰어요. 알레산드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냥 로봇이잖아요. 유럽에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로봇을 은근히 오래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그도 감탄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공항 안을 빠르고 부드럽게 이동했어요. 줄을 가지런히 서면서 웃으며 기다렸죠. 아무도 밀치거나 소리치지 않아서 미국에서 경험했던 공항들과는 정말 다른 차분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나, 알레산드로,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돌아서자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어요. 우리를 안내해 주기로 한 한국인 사업가 지훈 씨였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미소는 무척 친절해 보였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정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훈 씨가 즐겁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분명 두 분의 예상을 뛰어넘을 거예요. 알레산드로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어요. 글쎄요, 저한텐 그냥 평범한 공항 같은데요. 지훈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도시에 가면 훨씬 더 많은 걸 보실 거예요. 우리가 세관을 통과할 때 여권을 자동으로 스캔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모든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지훈 씨에게 질문할 틈도 없을 정도였어요. 항상 이렇게 빨라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은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기술을 좋아하는 이유도 결국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전히 무관심한 척하는 알레산드로를 흘끗 봤어요.
하지만 그를 잘 아는 저는 그가 내심 놀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공항 밖으로 나가자 우리를 기다리는 세련되고 멋진 자동차가 있었어요. 마치 곧 날아오를 듯 미래적인 느낌이었죠. 운전기사가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며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저 차 전기차예요. 제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요, 지훈 씨가 답했어요. 한국은 친환경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죠. 편안한 자동차 좌석에 앉아 서울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녁 하늘 아래 창문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깜빡이며 한국어와 영어로 상점과 식당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었죠. 제가 보는 모든 곳에서 기술과 전통이 완벽히 어우러진 느낌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곳 같아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알레산드로가 드디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조금 놀란 목소리였죠.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네요. 지훈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에는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도심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이미 한국이 알레산드로의 편견을 깨고 있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됐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지훈 씨가 알레산드로와 저를 데리고 서울 구경을 시켜줬어요.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 차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사방을 둘러보니 높은 건물 위로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인도를 바쁘게 걸어다니며 대화하고 웃고 있었어요. 밤이었는데도 도시가 전혀 어둡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훈 씨는 우리를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어요. 지하철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지 잘 몰랐어요. 알레산드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걷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를 감동시킬 만한 게 있을지 궁금했죠. 지훈 씨가 웃으며 제게 물었어요. 지하철 타본 적 있어요? 네,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근데 한국 지하철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진짜 그래요? 지훈 씨는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깨끗하고 빠르고 첨단이에요. 금방 보실 거예요. 우리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철역은 밝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바닥도 반짝였어요. 커다란 스크린에는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죠. 저기 좀 봐요. 제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다음 열차가 정확히 1분 뒤에 온대요. 그렇죠. 지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지하철은 항상 정확히 도착해요. 그때 매끈한 은색 열차가 조용히 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우리는 지하철에 탔어요. 지하철은 생각보다 꽤 넓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알레산드로의 반응이 궁금해 그를 슬쩍 봤어요. 그는 뭔가 비판할 점을 찾으려는 듯 주의 깊게 둘러봤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해요. 지훈 씨가 웃었어요. 한국에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거든요. 모두가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신경 써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지훈 씨는 도시 이야기를 더 들려줬어요. 문 위에 붙어있는 지도를 가리켰는데 기차가 지금 어디쯤이고 다음 정거장이 어딘지 불이 들어와서 알려줬어요. 꼭 첨단 비디오 게임 같아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다시 바쁜 밤거리에 나왔어요. 주변의 높은 빌딩들이 하늘까지 솟아 있었고 수천 개의 창문에서 불빛이 반짝였어요. 차들은 조용히 지나갔고 많은 차들이 전기차였어요. 버스들도 정확한 시간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였죠. 우리는 유명한 쇼핑 지역을 향해 걸었어요. 거리의 음악가들이 흥겨운 노래를 연주했고 사람들은 춤을 추거나 박수를 쳤어요. 포장마차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구운 고기, 달콤한 디저트,
매운 국수 향이 코를 자극했죠.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지훈 씨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어요. 배고파요? 한국 길거리 음식을 꼭 맛봐야죠. 완전요. 제가 신나서 대답했어요. 알레산드로는 좀 망설였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음식이 지하철만큼 인상적인지 한번 보죠. 지훈 씨가 호떡을 사줬어요. 따뜻한 계피 설탕이 가득 든 달콤한 팬케이크였죠. 첫 입을 베어 물자 입안에서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터졌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행복하게 말했어요. 알레산드로조차 놀란 듯 눈이 커졌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는 인정했어요. 지훈 씨가 활짝 웃었어요. 두 분 다 마음에 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엔 볼 것도 맛볼 것도 더 많아요. 내일을 기대하세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더 설렜어요. 서울은 벌써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앞으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바로 이 큰 기술 컨퍼런스가 있는 날이었고 사실 이게 한국에 오게 된 주된 이유였거든요. 알레산드로와 저는 호텔 로비에서 지훈 씨를 만났어요. 지훈 씨는 이미 깔끔한 정장을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준비되셨나요? 지훈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물론이죠. 저는 오늘 하루가 정말 기대되었어요. 알레산드로는 여전히 조금 졸린 듯 했지만 호기심은 있었어요. 지하철만큼 인상적이길 바래요. 지훈 씨가 웃었어요. 믿어도 좋아요. 훨씬 더 멋질 거예요. 우리는 근처 컨벤션 센터로 향했어요.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햇빛이 건물의 창문에서 반사돼서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정말 미래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메인홀은 엄청나게 넓었고 수많은 부스와 큰 화면들이 가득했어요. 지훈 씨가 첫 번째 전시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로봇이 방문객들에게 여러 언어로 인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가가자 우리를 향해 깨끗한 영어로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오늘의 전시를 안내해 드릴까요? 놀랍네요. 제가 지훈 씨를 보며 웃었어요. 정말 완벽하게 말해요. 게다가 다양한 언어를 해요. 지훈 씨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어요. 이 로봇은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을 도와줘요. 알레산드로는 로봇을 테스트하듯이 이탈리아어로 말을 걸었어요. 로봇은 완벽하게 그의 언어로 대답했어요. 알레산드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죠. 좋아요, 알레산드로가 인정했어요. 이거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가 전시장을 둘러볼수록 더 멋진 기술들이 나왔어요. 공중에 실제 같은 이미지를 띄우는 홀로그램도 보고 드론들이 머리 위에서 춤추듯 조화롭게 날아다니는 모습도 봤어요.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저기 좀 봐요. 지훈 씨가 가리켰어요. 스마트 홈 기술을 시연하고 있어요. 서둘러 가보니 홀 안에 작은 집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집 안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작동했어요.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냉장고가 부족한 식료품을 스스로 파악해 주문까지 해줬어요. 이런 집에 산다면 어떨까요? 제가 알레산드로에게 물었어요. 생각보다 더 발전했네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기술 분야에서 앞서가네요. 지훈 씨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늘 앞서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두가 메인 무대를 바라봤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드라마틱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죠. 큰 화면에 한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혁신들이 나왔어요. 로봇이 자동차를 만들고 과학자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사람들이 발전된 가상현실 게임을 즐기는 영상이었죠. 영상이 끝난 후 젊은 한국인 과학자가 무대로 올라와 열정적으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이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어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영감과 희망을 줬어요. 옆에 있던 알레산드로도 드디어 정말 감명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놀랍네요. 알레산드로가 제게 속삭였어요. 한국에 이렇게 강력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지훈 씨와 한국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지훈 씨는 우리를 따뜻하게 보며 웃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에는 아직 보여드릴 놀라운 게 많이 남아있어요. 제 안에서는 흥분이 점점 더 커졌어요. 오늘 하루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앞으로 지훈 씨가 또 어떤 놀라움을 준비했을지 너무 기대됐어요. 과학자의 발표가 막 끝난 순간, 갑자기 큰 경보음이 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빨간 경고등이 번쩍이자 사람들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긴장하며 지훈 씨를 바라봤어요. 지훈 씨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말했어요. 근처 연구소에서 전력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근데 걱정 마세요. 한국은 언제나 대비가 되어 있어요. 알레산드로가 불안해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대비요? 무슨 말이에요? 지훈 씨는 벽에 있는 커다란 화면을 가리켰어요. 저기 잘 보세요. 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화면에서 명확한 지시사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컨퍼런스에 있는 사람들은 침착하게 지켜보며 안내를 따랐어요.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금세 질서 있게 정리되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항상 이렇게 빨리 해결돼요? 저는 여전히 빠른 대응에 감탄하며 지훈 씨에게 물었어요. 그럼요, 지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비상 상황을 자주 연습해요. 기술 덕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만 팀워크도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빠르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곧 경보음이 멈추고 조명도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다시 평화로운 분위기가 되었죠. 알레산드로는 놀란 듯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처음 봐요. 우리나라였으면 훨씬 오래 걸렸을 텐데요. 지훈 씨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발표했던 과학자가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 청중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였어요.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보신 것처럼 우리 시스템은 빠르게 대응해서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모두 안심하며 박수를 쳤어요. 알레산드로가 제게 가까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저도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우리의 대화를 들은 지훈 씨가 가볍게 웃었어요. 보세요. 때로는 약간의 드라마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법이죠. 긴장이 풀린 후 다시 전시회를 둘러봤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각 부스가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됐는지 더 주의 깊게 봤고 발명품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친절하고 꼼꼼하게 도와줬어요. 우리는 첨단 의료 장비를 소개하는 부스에 멈췄어요. 발표자는 빠르게 질병을 진단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기계에 대해 설명했어요. 지훈 씨는 자랑스럽게 끄덕이며 집중했고 알레산드로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어요.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겠네요. 알레산드로가 진지하게 인정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지훈 씨가 동의했어요. 한국이 혁신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죠. 우리는 모두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지훈 씨의 말에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이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 방식이 정말 멋져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훈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하네요. 컨퍼런스를 나설 때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단지 멋진 로봇이나 화려한 기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더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밝은 햇빛이 비치는 바깥으로 나왔을 때 알레산드로가 마침내 진심으로 웃으며 지훈 씨를 바라봤어요. 진짜 한국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지훈 씨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밤을 기대해요. 제가 특별한 걸 준비했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기다릴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지훈 씨가 알레산드로와 저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갔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흥분이 가라앉고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을 느끼며 편하게 쉬고 싶었어요. 시장은 밝은 불빛과 맛있는 냄새,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시장은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맛있는 냄새와 밝은 조명, 사람들의 즐거운 목소리로 가득했죠. 상점마다 맛있는 음식과 흥미로운 물건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어요. 지훈 씨가 우리를 뜨겁고 맛있는 음식을 파는 가게로 안내했어요.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이거 꼭 드셔봐야 해요. 지훈 씨가 신나서 말했어요. 떡볶이라는 음식인데 매콤한 소스에 요리한 쫀득한 떡이에요. 저는 친절한 가게 주인이 빨간 떡볶이를 떠서 주는 걸 보고 있었어요. 꼭 먹어봐야겠어요. 제가 기대하며 말했어요. 알레산드로도 떡볶이를 먹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그는 인정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장을 둘러봤어요. 다른 가게에서 나이든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달콤한 떡을 권했어요. 알레산드로가 망설이자 지훈 씨가 부드럽게 권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알레산드로가 작은 한 입을 베어 물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 맛있네요. 그가 감탄했어요. 시장 곳곳을 둘러볼수록 분위기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웃고 있었고 가게 주인들도 친절하게 손님과 대화했어요. 큰 가족 모임에 초대받은 느낌이었죠. 여긴 정말 특별한 느낌이에요. 제가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낮에 봤던 첨단 기술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똑같이 인상적이에요. 지훈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 두 모습이 모두 진짜 한국이죠. 우리는 다른 가게에서 갓 구워낸 달콤한 호떡을 맛봤어요. 따뜻하고 달콤한 설탕과 계피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어요. 알레산드로는 호떡을 먹으며 즐겁게 웃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먹어본 한국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을지 몰라요. 저도 따라 웃었어요. 저도요. 시장을 둘러보고 나서 돌아가는 길 알레산드로는 작은 상점에서 의미 있는 물건을 찾은 듯 멈춰 섰어요. 상점의 친절한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우리에게 물건을 소개했어요. 알레산드로가 작은 전통 장신구를 고르며 진심으로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으셨네요. 지훈 씨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사실 모든 경험이 의미 있었어요. 알레산드로가 솔직히 말했어요. 한국에 이렇게 깊이 연결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훈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끄덕였어요. 직접 경험해보면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죠. 우리가 시장을 빠져나올 때 밝은 조명 아래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했고 한국이 더 궁금해졌어요. 내일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됐어요. 다음 날 아침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행복하면서도 조금 슬픈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한국은 여러 면에서 저를 정말 놀라게 했어요. 여행 전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 나라와 기술 그리고 특히 따뜻한 사람들에게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됐어요. 호텔 로비에서 지훈 씨가 알레산드로와 저를 만나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마지막 날 준비되셨나요? 그가 밝게 물었어요.
준비됐지만 떠날 준비는 안 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방문하는 분들이 항상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훈 씨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지훈 씨를 따라 서울 중심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 갔어요. 키 큰 나무들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조용한 산책길을 둘러싸고 있었죠.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 도 기술이 조용히 녹아 있었어요. 벤치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어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었거든요. 저기 좀 봐요. 알레산드로가 놀라며 가리켰어요. 여기 벤치까지 첨단 기술이 있네요. 지훈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기술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편리함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걸어가자 어린 학생들이 드론을 날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드론들이 하늘에서 춤을 추듯 우아하게 나무와 새들을 피해 날았어요. 마치 아름다운 첨단 기술의 발레 같았죠. 놀랍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아이들은 기술을 정말 자연스럽게 사용하네요. 지훈 씨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한국을 계속 발전시킬 테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드론을 바라봤어요. 알레산드로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훈 씨,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었어요. 전통에 갇혀 있고 다른 나라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지훈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생각이 바뀌셨다니 정말 기뻐요. 모든 나라가 각자 특별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알레산드로가 진지하게 이어 말했어요. 가장 놀란 건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한국이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든다는 점이에요. 알레산드로의 말에 저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확해요. 한국은 정말 사람과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곳 같아요. 지훈 씨는 감동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두 분이 그렇게 느껴주셔서 너무 기쁘네요. 조금 후 지훈 씨는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예쁜 카페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달콤한 차와 맛있는 빵을 먹으며 도시 풍경을 바라봤어요. 햇빛 속에 반짝이는 높은 빌딩들, 부드럽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푸른 공원들이 보였어요. 이곳이 정말 그리울 것 같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면 꼭 다시 오셔야죠. 지훈 씨가 따뜻하게 격려했어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꼭 다시 올게요. 저는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알레산드로도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엔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올 거예요. 지훈 씨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 말이 정말 듣기 좋네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짐을 챙기러 호텔로 돌아갔어요. 지훈 씨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가 보여준 많은 것들과 따뜻한 친절 덕분에 한국이 마치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지훈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따뜻하게 말하며 눈물이 조금 고였어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지훈 씨가 진심 어린 미소로 답했어요. 두 분 덕분에 제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깨닫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배운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한국은 단지 기술뿐 아니라 친절함, 공동체 정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나라였어요. 저는 이 느낌을 오래 간직하며 한국의 멋진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